안녕하세요. 하루에 2개 올린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할 때 같이 해야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할로겐 화합물이랑 불활성 기체도 똑같이 24년 8월 1일 시행으로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거는 우리 CO2랑 똑같았던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과압방지 장치를 통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배관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이죠? 별도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뀐 게 있는데 우리가 소화약재량에 산정해서 최적에 따른 소화약재의 설계 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 기준에 따라서 인증받은 소화 농도에 우리가 화재별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상온에서 제조한 설계 기준에서 정한 실험 수치를 적용한다. 차이는 이제 기술 기준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내용은 이런 문구들이 바뀐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는 A급과 C급의 안전계수가 같았는데 얘네가 분리됐다. 우리가 클래스 A와 클래스 C로 분리됐다는 거 요걸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동장치도 제가 똑같이 가져왔지만 이산화탄소와 같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요 과합배출과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제가 이산화탄소에는 우리가 부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부합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과 불활성 기체 중에서는 할로겐 화합물 중에 즉 액화가스 중에 액화 저장가스 중에서 부합을 발생시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과부합으로 변경돼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기술 기준이네요. 영상 진짜 짧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설명 안 드렸었네요.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전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용융식입니다. 우리가 녹아서 압력을 배출하는 애를 말하는데 제가 아마 안전밸브 편에 올렸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요런 겁니다. 우리가 요런 너트가 있어요. 자,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제가 하나 그냥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트가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근데 이 너트 안에 우리가 이 너트를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스탱이라고 할까요? 스탱인데 우리가 이 안에 녹는 애를 놓는 거예요. 얘를 만들 때 이렇게 이중금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속을 하나 더 채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스테인리스가 뭐 500도에서 녹는다고 했다면 우리가 설치되는 이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이 시스템 계에 얘를 하나 박아 놓는 겁니다. 배관에 이렇게 박아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박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판때기로 녹는 애들도 있고. 자, 그러면 너무 제가 깊게 박았네요. 얘를 크게 그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과압이 발생할 때 온도가 같이 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압력이 얼마나 될 때, 즉 우리가 이 시스템이 파괴될 때의 온도가 압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파스칼이라고 봐볼게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가스가 10메가파스칼이 될 때는 온도가 상승을 해서 압력이 상승하면 온도 상승하죠. 우리 보일샤를 법칙 기억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얘가 90도가 됐다. 그러면 이 안에 뭐 파란색 이거 좀 넣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제 90도에 녹는 애들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이 올라갔을 때 얘네가 녹아서 우리가 가스를 이 경로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용전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구성되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용전식을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방식이었어요. 근데도 우리가 용전식을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특히 차갑잖아요. 이 온도로 얘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전식을 쓰지 말아라. 이거 말고 예를 들어 뭐 파열판을 이렇게 달아서 뭐 압력이 올라가면 터지는 애로 해야지 녹는 애 쓰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능 기준에 나와 있던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C급도 1.2였어요. 안전계수가. 그래서 우리가 A급과 C급은 1.1을 곱한 안전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B급 같은 경우에 유료화재는 1.3을 곱한 값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얘네가 분리되었습니다. 갑자기 얘네가 왜 분리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이제 클린 에이전트라고 해서 청정 소화약제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었죠. 얘네를 이제 우리가 가져온 법이 우리가 이제 NFPA 2001번이라는 미국에 있는 코드에서 가져오게 됐었는데 얘가 보통 뭐 4년 주기 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2년 4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2012년으로 2008에서 그러니까 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무슨 개월마다 바뀌는데 좀 얘네는 그래도 연 단위로 바뀌어요.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2012 버전부터 이게 A급과 원래 C급이 같이 있던 게 C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아니고 NFPA도 2008년 버전 NFPA 2001번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 버전이 나오면서 이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왜 이제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 C급 화재라고 하면은 통전 중인 화재죠. 통전.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는 화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불이 나서 전기가 끊겨버린다던가 한다면 얘는 원래 A급 화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급과 C급은 같은 개념으로 봤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기실이라던가 변전실이라던가 이런 데 전압이 계속 흐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C급은 우리가 통전 중인 애니까 통전 중일 때도 불을 끌 수 있도록 농도를 별도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안전계수가 분리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온 화재 안전 기준에는 이 내용만 들어왔지만 원래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게 또 바뀌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급 화재 시험을 했을 때 원래 기초적으로 우리가 이 농도를 얘기할 때 잠시만요. 우리가 이 표면 화재에 대해서 소화 농도를 구했어요. 소화 농도를 구했는데 쓰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 번호는 기억을 못 하는데 UL 시험 번호 땡땡땡땡 이런 거 두 가지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농도를 구했었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불꽃 소화 농도 얘를 이제 이걸 끄는 걸 우리가 이제 불꽃 소화 농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1.2배를 곱하면 이게 A급 표면 화재의 설계 농도죠. 설계 농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우리가 이제 A급과 C급이 분리를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 우리가 원래 B급이라고 하면 유료 화재는 우리가 헵탄이라고 하는 유류에다가 불을 질러서 소화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B급 헵탄을 소화할 때 나오는 걸 우리가 컵버너 시험이라고 하는데 얘를 소화하는 데 들어가는 최소 소화 농도와 소화 농도입니다. 소화 농도와 요 A급 표면 화재에 아까 계산한 소화 농도의 1.2배를 한 값 중에 둘 중에 큰 값을 A급 표면 화재의 설계 농도로 적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한 것 같아서 B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보이시죠 이거? B급을 우리가 컵버너 시험을 통해 불을 끈 농도가 소화 농도입니다. 소화 농도, 불꽃 소화 농도고 A급 화재 실험에서 끈 것도 우리가 소화 농도예요. 이건 UL에 관련된 시험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1.2배를 안전율을 곱해주면 얘가 설계 농도입니다. A급 이제 설계 농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한 이 설계 농도와 소화 농도 중에 큰 값을 A급 표면 화재의 설계 농도로 적용해라 라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2012년에 바뀐 건데 그 내용은 지금 아직은 저희 화재 안전 기준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도 안 들어왔는데 당연히 형식 승인에 들어왔을 것 같진 않은데 진짜 만에 하나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서 그리고 이제 C급 같은 경우에 우리는 C급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NFPA에서는 클래스 C의 해자드 위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계수가 1.35배로 나왔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건 480V를 기준으로 480V보다 작은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는 1.35를 곱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얘보다 큰 값의 전압이 흐르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에서 이 데이터 값을 뽑아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실, 뭐 아파트라던가 그 상가들의 전기실에 우리가 이제 변압을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229이에요. 22.9kV로 들어와서 인입을 해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얘를 다운시켜서 쓰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지금 적합하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이 아니고 이 전기실에 요 가스계 소화약제를 쓰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청정 소화약제를 쓰는 게 부적합하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진짜로 안 꺼지는지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적합한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뭐 공부가 이건 좀 덜 돼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김에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왜 청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린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린. 이게 불활성 기체 이거 다 적게 너무 길어서 얘네는 안전율이라는 게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NFPA에도 얘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왜 별도의 안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NFPA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CO2라고 하는 건 얘가 우리가 이 자체의 기준이 NFPA는 12A인데 12A 뭐 하여튼 10인데 CO2라는 이 자체는 그냥 CO2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뭘 해도 이산화탄소예요. 즉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질이. 근데 우리가 클린 에이전트라고 말하는 이 청정 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뭐 A 약제, B 약제, C 약제, D 약제, E 약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CO2 소화 설비의 그 소화 성능, 즉 소화 원리는 질식이잖아요. 즉 얘는 오로지 산소 농도에 의해서만 소화가 됩니다. 뭐 거꾸로 물론 이제 냉각소화다, 줄톰슨이다 뭐다고 하지만 얘는 물질 특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불활성 기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질소나 아르곤이나 여러 가지의 그 기체들이 있지만 얘는 어떻게 혼합한다던가 새로운 기체가 투입된다던가 등에 의해서 얘는 소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CO2는 우리가 이미 뭐 A라는 물질, 대문자 쓸까요?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의 화재를 소화할 때 얼마만큼의 약재가 필요한지 이미 다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설계 농도를 다 주어주고 있습니다. 뭐 목탄 창고를 하는지 석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뭐 섬유를 하는지 몇 %를 하라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이제 이론적인 아이디얼 그쵸? 네. 이론적인 소화 최소 농도에서 우리가 애초에 얘는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 농도를 얼마로 할지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산소를 표면화제를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8%면 소화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소 산소 농도를 설계 농도를 34%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얘는 다 이 농도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클린 에이전트에서 불활성 기체에 대한 소화약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얘는 질식 소화에 가깝지만 예를 들어 15%로 소화를 하는 약제도 개발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를 적용할지 데이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주니까 니네가 새로운 걸로 소화약제를 만들어주면 안전율을 곱해서 우리가 그거보다는 여유롭게 확보를 하자라는 걸 제시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전 아마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부하 내용 다 똑같은 거죠. 뭐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까 그 이산화탄소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기술 기준 또 할로겐은 영상이 금방 끝난 것 같네요. 이것도 오늘도 감사합니다.